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유형 정리 계속 하겠습니다. 자, 급수의 성질에 관한 유형 정리인데요. 문제 보시면 AN의 급수의 합은 4고요. BN의 급수의 합은 10입니다. 자, 그럴 때 AN 플러스 OBN의 급수의 합. 야, 너무 쉽다. 그냥 4 더하기 5 곱하기 10입니다. 그죠? 얘 얼마야? 54. 이렇게 되겠죠. 급수의 성질이죠. 자, 급수의 성질 두 번째 보실까요? AN의 급수의 합은 4고요. 5배 AN 빼기 2배 BN의 급수의 합은 26입니다. 그럴 때, 그죠? BN의 급수의 합을 구하여라 이건데, 자, 먼저 우리가 얘를 구해볼까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5배의 AN, 얘 급수의 합은 당연히 AN 급수의 합인 4의 5배, 즉 20이 됩니다. 그러면 봐라, 얘에서 얘를 한번 빼볼까요? 그게 무슨 얘기냐?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5배 AN 빼기 그 다음에 5배 AN 빼기 2배 BN, 얘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겁니다. 자, 급수의 성질에 의해서 얘도 우리가 그죠? 급수의 합 수렴하고요. 급수가 요 급수도 수렴하기 때문에 각각의 수렴값을 빼주면 됩니다. 즉 요거 얼마야? 20에서 누굴 빼주면 돼? 26을 빼주면 되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6이 되죠. 그런데 요 안쪽을 정리하면요, 놀랍게도 이거 봐, OAN은 날아가고요. 남는 놈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누구만 남아? 2배 BN이 남게 됩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이라는 놈은 결국 2분의 마이너스 6과 똑같겠죠. 예, 그래서 마이너스 3으로 우리가 급수의 합을 결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래서 급수의 합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상식 수준 내에서 그냥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 합니다. 120번. 자, 121번 볼까요? 예, 안 합니다. 이거 지금 방금 봤던 거랑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122번만 아쉬우니까 같이 해보도록 하죠. 얘는 봐라. 얘 급수가 300이고요. 얘 급수의 합이 180입니다. 자, 그럴 때 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아, 이건 더 쉽네. 이건 그냥 암산으로 되겠죠. 이거 두 개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하면 됩니다. 그러면 480 나누기 2가 답이겠지? 얼마야? 240이 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네, 너무나 쉽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얘가 이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이게 수열의 극한, 그 다음 급수에 관한 참거진 문제, 즉 진유형 문제들 여러분들 많이 보셔야 많이 본 만큼 우리가 빠르게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게 돼요. 알겠죠? 자, 보자. 두 급수 AN-1과 BN 플러스 1이 모두 수렴할 때 보기 중에서 옳은 걸 다 골라라 그랬어요. 자, 급수가 수렴한다라는 것은 기억부터 볼까?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일반항은 요 통째를 다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얘가 이꼴 0 된다라는 거고요. 그쵸? 얘가 이꼴 0 된다라는 얘기는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해야 돼? 사실은 요거를 CN으로 치환한 다음에, 그죠? AN은 CN 플러스 1이고 리미트 CN이 0이기 때문에 AN은 1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만, 그죠? 그냥 이제는 리미트 AN이 1이다 봐도 된다라는 걸 감으로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항상 이렇게 보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일단 참이다라는 거죠. 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AN은 리미트 CN은 0이고요. 그 다음에 1은 그대로 남을 테니까. 그지? 이거 1 되는 거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시그마 BN은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떨까요? 볼까? 우리가 본다는 건 결국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bn 플러스 1이 이꼴 0이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급수 얘가 수렴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억에서 봤듯이 리미트 bn은 마이너스 1인 것을 금방 알 수가 있고요. 얘가 0으로 수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bn의 급수는 발산한다. 이거 참입니다. 됐죠? 이거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디귿, 얘는 수렴한다 그랬네요. 자, 보자.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니까 당연히 이거 둘을 더한 놈, 즉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1 더하기 bn 플러스 1 있죠. 그러니까 요놈 더하기 요놈, 이 전체도 뭐 하게 돼? 수렴하게 된다라는 걸 안단 말이야. 왜? 얘 수렴값을 우리가 a, 얘 수렴값, 즉 급수의 합이겠죠? b라고 둔다면 얘는 그냥 a 플러스 b라는 놈으로 수렴하게 될 테니까. 그치?
따라서 요놈 봐. 요놈 요렇게 없어지고 나면 이놈이 결국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플러스 bn이 되는 거니까 이놈도 우리가 뭐 한다? a 플러스 b라는 값으로 수렴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디귿도 참이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급수의 성질을 이용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이 기역과 니은, 참거짓을 밝히기 위해서는 뭐?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은 0으로 간다. 그 다음 일반항이 0으로 수렴하지 않으면 급수는 발산한다. 이거 딱 이용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자. 두 수열 AN, BN에 대해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그랬네요. 볼까요? 기억 AN의 급수와 AN 플러스 BN의 급수가 수렴하면 BN의 급수도 수렴한다. 당연하겠죠. 왜? 얘가 A로 수렴한다고 하고 얘를 B로 수렴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뭐예요? AN 플러스 BN에서 AN을 빼준 놈. 그죠? 이 전체의 수렴값은 결국 요 각각의 수렴값을 빼주는 거잖아. 그지? 극한값 B-A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얘가 수렴하는 것도 참이겠죠. 그죠? 그래서 기억은 참입니다. 니은 볼까요? 얘와 얘가 각각 수렴하면 당연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도 0이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도 0입니다. 자,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은 0으로 간다. 따라서 리미트 an, bn은요. 각각의 극한값을 곱하는 거니까 0 곱하기 0 하면 0 되는 거 맞습니다. 이것도 참이죠. 됐죠? 디귿 보자. an, bn의 합이 수렴하고 리미트 an이 0이 아니면 리미트 bn은 0이다. 자, 얘가 급수가 수렴한다는 뜻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an, bn이 이꼴 0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때 리미트 an이 0이 아니면 리미트 bn은 0이다 라고 했는데 정말 그럴까요? 자,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하나가 나옵니다. 그 재밌는 게 뭐냐면 봐. 수열 an이 그죠? 이거 발례로 알고 있으면 편합니다. 봐. 0, 1, 0, 1, 0, 1로 진동 발산하는 수열이라고 한번 해보자 이거야. 그리고 수열 B에는 반대로 1, 0, 1, 0, 1, 0 이렇게 진동 발산하는 수열이라고 한번 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죠? 그럼 봐라. AN에다가 BN을 곱하면요. 이게 무조건 0 됩니다. 이렇게 곱해도 0, 0, 0, 0, 0, 0이니까. 따라서 0을 무 한 번 더해봤자 0으로 수렴하겠죠. 그런데 봐, 이때 리미트 an이 0으로 수렴하지 않습니다. 왜? 진동 발산이잖아. 그렇다면 리미트 bn이 0으로 수렴해야 되느냐? 아니죠. 역시 진동 발산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디귿은 거짓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봐, 이 진영 문제들이 재밌는 게 발례로부터 아님을 보이는 게 상당히 뭔가 불합리해 보여요. 뭔가 수학스럽지 않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주어진 시간 안에 남들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 그런데 예를 들어 발례를 알고 있는 학생이 디귿을 풀 때와 이 발례를 모르고 있었던 학생이 디귿을 풀 때는 엄청난 시간 차이가 생길 거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점수 잘 맞고 싶으면 발례도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발례로 푼 게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올 때마다 주의 깊게 보면서 여러 번 반복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시험 시간에 이러한 참거짓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빨리빨리 머릿속에서 발례를 떠올릴 수가 있게 됩니다. 알겠죠? 그 얘기는 곧 남들보다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걸 뜻하죠. 자, 계속 가봅니다. 다음은 수열의 극한값과 급수의 성질이다. 보기에서 옳은 것을 다 골라라.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볼까? AN의 급수가 알파로 수렴하고 그냥 BN의 일반항이죠. 리미트 BN이 베타로 수렴하면 리미트 AN, BN은 0이다. 왜? 급수가 수렴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0일 테니까. 맞죠? 따라서 리미트 AN과 리미트 BN이 모두 다 수렴하기 때문에 두 개를 곱한 것의 수렴값은 각각의 수렴값을 곱한 거니까 결국 0 곱하기 베타가 돼서 0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참이죠. 니은 자, EAN 플러스 BN의 급수와 AN 빼기 EBN의 급수가 수렴하면 얘네들 각각이 모두 다 수렴한다 그랬는데 자, 봐라. 왜 그런지 보여줄게요.
AN이 왜 수렴하는지를 보여줄게. 그러면 BN이 왜 수렴하는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AN은 여기에 2배 해볼까요? 결국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2배 AN 빼기 4배 BN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얘가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 얘가 A라는 값으로 수렴하고 얘가 B라는 값으로 수렴한다면 이거 전체는 결국 2배의 B로 수렴하게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슨 짓을 할 거냐 하면 여기에 4배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그죠? 잠깐만요. 이게 지금 BN을 수렴하는 걸 보이게 생겼네. 자, 그럼 그냥 갑시다. 그냥 EAN이면 이거예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요 놈에서 EAN 빼기 4BN에서 누굴 빼는 거야? 요 놈을 빼는 거죠. 마이너스 EAN, 마이너스 BN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놈은 여기에서 이놈을 뺐으니까 2B-A로 수렴을 할 거고요. 자, 이 결과를 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남는 것이 마이너스 5배의 BN이 남게 됩니다. 자, 그래봤자 이놈은 뭐냐 하면 마이너스 5배의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이 될 거고요. 결국 얘는 마이너스 5배의 2B-A로 수렴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죠? 결국 여기서 이쪽에 2배 해준 다음에 요 2개를 빼서 AN을 소거시켜버리면 BN만 남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BN이 수렴한다라는 걸 보여준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시그마 AN도 수렴하는 걸 보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니은, 그건 여러분이 해보세요. 니은도 참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갑니다. 요거 싹 지우고 시작해볼까요? 디귿 AN과 BN 곱한 것의 급수와 얘가 모두 다 수렴하면 그랬네요. 그럼 봐라. 결국 시그마, 급수가 수렴한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AN도 0이고요. 그 다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AN 곱하기 BN도 0이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시그마 BN도 수렴할 거냐? 라는 거죠. 그쵸?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응? 이것도 봐라. 상당히 간단한 게 이 리미트 요 2가지 조건으로부터는요. 리미트 BN이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BN이 0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0일 수도 있고 0이 아닐 수도 있죠. 물론 BN이 수렴은 하지만 그죠? BN이 수렴한다라는 가정하에 그 극한값이 0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BN이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 시그마 BN은 수렴하지 않고 발산하게 되겠죠. 그러면 반례 하나를 본다면 우리가 쉽게 얘네들을 그죠? 확신에 가질 수 있잖아. 디귿이 틀렸다라는 걸. 그죠? 그럼 보자. 리미트 AN은 0이지만 리미트 BN이 0이 아닌 다른 값으로 수렴하게 되는 경우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AN의 일반항이 그냥 0이야. BN의 일반항은 그냥 1이야. 그럼 당연히 리미트 AN은 0으로 가겠죠? 리미트 BN은 1로 가서 이 2가지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자, 게다가 AN과 BN을 곱하면 무조건 0이기 때문에 요 급수도 0으로 수렴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리미트 BN이 0이 아니므로 BN의 급수는 발산하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거짓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서도 반례 하나를 알고 있다라는 것이 그 디귿이 틀렸다라는 걸 확신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중 옳은 것 다 골라라 이겁니다. 자, 보자. 얘가 1로 수렴하고 얘가 2로 수렴하면 그죠? 급수들이 수렴했다는 것은 리미트 AN도 0이고 리미트 BN도 0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이 둘은 서로 같은 거지. BN 쪽이 더 크다. 이거는 거짓이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보자. 두 급수 얘와 얘가 모두 수렴하면 이 AN, BN도 모두 수렴한다. 자, 그 얘기는 뭐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AN 플러스 BN 요것도 0이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AN 빼기 BN도 0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랑 비슷하죠? 얘네들이 각각 수렴하니까 얘네들을 더하거나 뺀 것도 수렴할 거고요.
따라서 이거 두 개를 더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2배 an은 자 이거 두 개 더하면 되니까 그냥 0 됩니다. 따라서 리미트 an이 0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당연히 이거 두 개 빼면 리미트 2배 bn이 0 되는 거니까 역시 리미트 bn도 0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참인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an 플러스 bn이 2 플러스 n분의 1로 주어질 때 자, 얘가 수렴하면 얘도 수렴한다. 볼까요? 얘가 수렴한다라는 것은 결국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an이 0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봐라. 요 식의 양변에 리미트를 붙여주게 되면 여기는 an 플러스 bn이 되고요. 그죠? 이쪽은 그냥 2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볼까? 리미트 an 플러스 bn이 이꼴 2로 수렴을 해. 그럼 우리가 요놈을 통째로 cn으로 둔다면 리미트 cn은 2가 되는 거고요. 결국 bn은 cn 빼기 an이기 때문에 리미트 bn은 그죠?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bn은 봐. cn의 극한 2에서 an의 극한 0을 뺀 거니까 그냥 2가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리미트의 bn이 0이 아닌 값으로 수렴을 했으므로 그 급수는 수렴하는 게 아니라 발산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디귿도 거짓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옳은 것은 니은밖에 없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됐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차근차근 해나가면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죠. 기억보자. an보다 bn이 더 큽니다. bn이 더 작습니다. 그리고 an의 그 급수가 알파로 수렴하고 bn의 급수가 베타로 수렴하면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거 볼까요? 이거 어떻게 되냐면 봐. 우리가 처음에 접근하는 게 알파가 베타보다 크냐를 보려면 알파에서 베타 빼보면 되잖아. 그래서 얘가 0보다 크냐 작냐 같냐 이거 보면 되니까. 근데 알파에서 베타를 뺀다라는 건 결국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에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을 빼겠다는 얘기고요. 우리 이거 그죠? 급수의 성질에 의하면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빼기 bn 요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맞죠? 여기까지는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봤었냐면 이 급수의 합이라는 것은 일단 n항까지의 뭘 구하는 거야? k는 1부터 n까지 부분합을 구하는 거죠. 요렇게 부분합을 구한 다음에 그 앞에 리미트를 붙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봐라. 문제에서 an보다 bn이 항상 크다고 그랬거든요. 그죠? n은 자연수다 그랬으니까 이게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ak 빼기 bk는 항상 양수가 됩니다. 그쵸? 그러면 양수들을 더했으면 이것들의 극한 역시, 이것들의 합 역시 양수가 될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양수들의 극한이야. 양수들을 다 더한 것들이 어디로 다가가겠어? 당연히 양의 수 어딘가로 다가가겠죠. 따라서 이 극한 역시 양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양수들을 더했어. 그것의 극한을 보는 거야. 자, 극한이라는 건 뭐냐면 얘가 어느 값으로 점점점 다가가는지 그걸 본 거 아니야. 그러면 양수들을 더한 결과가 어느 값으로 다가가겠어? 당연히 양수의 어느 값으로 다가가겠지. 양수들을 더했는데 그 합이 음수의 어느 값으로 다가갈 수는 없잖아. 혹은 양수들을 더했는데 그 합이 0으로 다가갈 수는 없잖아. 그지? 양수들을 계속 더했으니까. 맞죠? 따라서 뭐가 되는 거야? 이 극한도 양의 값을 갖는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알파 빼기 베타가 양수니까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네, 요거 참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얘 보자. an의 급수가 알파로 수렴, bn의 급수가 베타로 수렴이고 알파가 베타보다 크면 얘이다 그랬는데 이거 아니라는 거 알고 있죠? 얘네 둘이 수렴함으로 이것도 0, 이것도 0입니다. 따라서 니은은 거짓입니다. 됐죠? 그 다음 디귿. 얘가 수렴하면 얘도 수렴한다 그랬어요. 그치? 이거 어떨까요? an의 급수가 수렴하면 당연히 시그마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an은 이꼴 0이 됩니다. 자, 그럴 때
얘가 수렴하냐 안 수렴하냐 이걸 알고 싶은 거잖아. 그런데 리미트 AN이 0으로 수렴한다라는 거로부터 우리가 얘에 대한 정보를 알아낼 수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죠? 이거 상당히 이제 애매한 겁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봐라. 요 문제도 우리가 발예를 하나 알고 있으면 상당히 쉽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봐. AN이라는 수열이 얘가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1 이런 식으로 나가는 수열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을 무한대까지 더하는데 자 이렇게 부호가 왔다 갔다 하는 걸 우리가 소위 말해서 부호가 교대로 나온다 그래서 교대급수라고 얘기를 해요. 이 교대급수의 합은 어떻게 구하냐 하면요. 짝수 한 가지의 합과 홀수 한 가지의 합을 따로 구해보는 겁니다. 자 그럼 봐라. 짝수 한 가지의 합은요. 요거 두 개씩 더하는 거니까 이 두 개씩 더하면 전부 0 되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짝수 한 가지의 합은 0이 됩니다. 그럼 홀수 한 가지의 합은 어떻게 되냐 하면 봐. 제 1항까지의 합은 마이너스 1이죠. 제 3항까지의 합은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제 5항까지의 합은 마이너스 3분의 1이기 때문에 n이 증가하면 홀수항까지의 합은 마이너스 n분의 1이 돼요. 따라서 n이 무한대로 가면 마이너스 n분의 1도 0으로 가게 되겠죠. 따라서 짝수항까지의 합도 0으로 수렴하고 홀수항까지의 합도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이 AN의 급수 자체가 수렴한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AN이 이렇다면 시그마 AN이 수렴한다라는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짝수항들의 합만 본다면 짝수항들은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것들로 이루어지는 거잖아. 근데 이거 우리 봤었죠? 얘네들의 합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 얘네들의 합은 무한대로 발산한다라는 것을 우리 처음에 리미트 AN이 0이 된다라고 해서 그저 시그마 AN이 수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보이면서 얘를 증명했었습니다. 그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발산하기 때문에 시그마의 A의 EN도 수렴한다. 이것도 잘못됐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게 이것도요 사실 발예를 모르면 이거 참거지 판단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여러 가지 발예를 알고 있는 분들이 참거지 문제를 푸는데 상당히 유리하다라는 거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그죠? 참거지 문제들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이 발예들까지 머릿속에 한번 봐. 그래야만 2번 보고 3번 보고 4번 보면 머릿속에 딱 와서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126번의 정답은 기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장시간 동안 문제 푸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